네, 입양 제도나 입양띠 관리에 대한 지적들 계속 반복됩니다. 그럼 문화복지부 김도영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김 기자, 오늘 입양의 날인데 11일이라는 날짜에 특별한 의미가 있죠? 네, 2006년 5월 11일이 첫 번째 입양의 날이었습니다. 네. 111이 두 개인데요. 네. 11일을 정한 이유가 한 가족의 새로운 한 아이,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가족을 이룬다. 이런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했습니다. 네. 그럼 이 새로운 가족을 이루려면 현재 법적으로 어떤 절차들이 필요합니까? 국내 입양은 지금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. 먼저 가정에서 입양기관에 신청을 해야겠죠. 신청을 하면 자격을 갖췄는지 입양기관에서 조사를 합니다. 조사가 끝나면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고요. 아동이 양부모에게 간 후에 입양 신고를 하면 절차가 일단은 끝납니다. 이 과정이 평균 한 250일, 8개월 정도 걸립니다. 그럼 이 조사를 민간기관에서 하고 자격이 있다 결론이 나면 법원에서 바로 허가를 하는 건가요? 네, 뭐 바로라기보다 이제 자격이 있는지 들여다보는데요. 입양하려는 가정에 좀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하고 또 뭐 예비 양부모가 교육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있기는 있습니다. 있는데 그 법원의 허가가 쉽습니다. 사실은 어렵다고 할 수는 없어요. 서류상에 큰 문제가 없으면 서류상 절차다 보니까 허가가 쉽게 나는 편입니다. 여기서부터 좀 논란이 많은데요. 가정조사에서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하게 되는데 최소 두 번 정도 방문을 하면 되고요. 또 아동 심리나 양육 방법 같은 걸 예비 양부모 교육이 받도록 돼 있는데 8시간? 8시간 이수하면 됩니다. 한나절 정도면 되는데 그러면 이수 증명서가 나옵니다. 결과 서류들을 들고 법원에 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상에 큰 문제가 없으면 입양 허가가 납니다. 이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어요. 예를 들어서 단순히 부모 교육 시간만 따져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시간씩 10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. 좀 턱없이 부족하죠. 그나마 뭐 입양과 파양에 관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. 2011년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금 더 까다로워졌는데 그 전에는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입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 얼마 전에 입양됐다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입양한 뒤에 민간기관의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죠. 네, 따져보면 입양 과정에서 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. 이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이 가족 유형을 보면 입양 가족이 0.3%밖에 안 됩니다. 굉장히 극소수인데요. 학대 피해 아동을 둘러싼 여러 이 환경적인 조건 중에서 입양이 좀 눈에 띄는 조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뭐 지금 입양 후에 1년간 뭐 입양 가정의 사후 서비스 적응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돼 있는데 입양 기관들이 인력이나 비용 이런 문제들 때문에 힘들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최소한 사후 관리,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, 이 가족이 입양 환경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이거라도 들여다봐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. 그런 거 책임의 일부를 이제 공적 영역으로 좀 가져오는 것, 요거 말고 또 고민해야 할 부분 뭐가 있을까요? 네, 입양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요. 취재진이 만난 많은 가정들이 생계가 힘들어서 좀 입양을 보낼 고민을 하고 양육을 포기할 고민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. 실제로도 이 친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너무 어려우니까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니까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증언들이 나왔는데요. 입양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쪽만 논의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아이를 당장 키울 수 있도록 좀 충분히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떠냐. 포기하기 전에 아이와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.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아직 뭐 관련 법안이나 관련한 뭐 제도 안들이 추진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. 이 부분 계속해서 취재를 좀 해봐야겠네요. 김도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.